안녕하세요. 김대영의 혈액사랑 혈액내과 전문의 김대영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림프종 중에서 가장 흔한 형태 중에 하나인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이 재발했을 때 사용하는 그런 치료법 중에 하나인 오비누투즈맵과 글로피타맙이라는 두 가지 약제의 혼합 치료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은 사실 제일 흔한 우리 림프종 중에 하나죠. 전체 B세포 림프종 중에서 약 50% 이상이 미만성 거대 B세포 림프종에 해당하고요. 처음에 치료는 잘 되지만은 병기가 1기부터 2기, 3기, 4기로 가게 되면은 완치율이 점점 떨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4기의 거대 B세포 림프종 같은 경우에는 재발률이 각 50에서 60%까지 되기 때문에 사실 잘 치료를 하셔도 그 이후에 재발하는 경우가 꽤 있고, 이렇게 재발했을 때 어떤 치료를 해야 될지가 사실은 여태까지는 어떤 특수한 방법이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보통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치료법이 이제 R-샵이라고 해서 릴뚝시맵이라는 표적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세 가지의 항암 치료를 섞고 마지막에 프레드니존 스테로이드를 섞은 알찹이라는 치료법을 제일 많이 사용을 했었고요. 만약에 이 치료를 한 이후에도 재발의 위험이 높은 3기나 4기 환자면서 LDH라는 수치가 정상에서 올라가 있는 경우는 이제 국내에서는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이 보험이 돼서 경우에 따라서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을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치료로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근데 이런 환자분들이 만약 처음부터 듣지 않거나 재발을 한 경우는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사실은 이 좋은 약들을 다 골라 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쓸만한 약이 마땅치가 않아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치료법 중에서는 기존의 이런 세포독성 항암제를 조금 더 용량을 높여서 강하게 치료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약자를 따서 아이스라고 얘기를 하거나 데피라고 얘기를 하거나 이샤프라는 치료, 이런 것들이 있었고, 보험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은 젬시탑이라는 약을 같이 하고 덱사메타존이라는 약을 플레디 사이클스폴 죄송합니다. 시스플라틴이라는 약이랑 같이 치료한 GDP라는 약도 이제 사용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약제들이 사실은 2차 약으로 재발한 이후에 사용을 했을 때 이게 재발 이후에 다시 관해가 돼서 다시 좋아지는 경우의 퍼센트가 사실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할 만큼 좋은 정도 퍼센트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런 치료까지 했는데도 듣지 않으면은 사실은 마땅한 방법이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이제 얼마 전에 소개해 드린 이제 카티라는 치료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하나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죠. 카티에 대해서는 얘기가 길어지니까 여기에 관련돼 있는 어떤 다른 제 동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T 림프구를 뽑아서 그 T 림프구에다가 이 CD20을 이제 우리가 발현하게 만드는 그러한 항체를, 우리가 표적 치료제를 같이 에, 그 항체를 우리가 발현하게끔 유전자적으로 합성을 해서 이것이 이제 공격을 하게끔, 암세포를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면역 치료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의 몸에 있는 T림프구를 뽑아서 유전자를 변형을 시켜서 이런 항체를 우리가 그 암세포 표면에 있는 특수한 이러한 이 물질들을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항체를 스스로 만들 수 있게 유전자로 재조합 합성을 하는 건데, 실제로 이런 과정들이 매우 번거롭고 힘들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방법으로 제시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이트라는 건데, 바이트는 뭐냐면은 결국 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암세포 표면에 있는 이런 목표 물질에 달라붙을 수 있는 항체하고, 그다음에 T세포하고 달라붙게 만드는 T세포에 대한 항체를 두 개를 연결을 시킨 거죠. 이 연결시키는 것을 우리가 바이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많이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합니다. 즉, 암세포와 면역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T 림프구를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바이트인데, 실제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약제 중에서 블리나투마맵이라는 약이라든지 뭐 이노투즈밥이라든지 이런 종류의 약제들은 보통 그 급성 림프모그백혈병을 목표로 하는 그러한 치료제들로서 바이트에 해당하는 약제들로 소개를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이 바이트에 해당하는 약제가 림프구에도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에도 개발이 됐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글로피타맙이라는 약입니다. 글로피타맙은 이 미완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에 가장 많이 발현되는 CD20이라는 이러한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항체와 그 다음에 T 림프구를 달라붙게 만들 수 있는 항체를 두 개를 결합해서 만든 약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컬럼 땡 이렇게 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약제만 쓰면은 굉장히 좋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약제가 너무 효과가 좋기 때문에 초반에 이것을 투여를 하게 되면은 T세포가 달라붙어서 CD20이 다 있는 이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세포들을 찾아가서 파괴를 하는데 세포가 파괴되면 그 세포가 파괴되는 과정에서 어마어마한 이런 여러 가지 유독물질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유독물질을 사이토카인 또는 시토카인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런 시토카인, 사이토카인이 나오게 되면은 우리 몸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냐면은 이 시토카인 부분 약제들이 혈관에 작용하고 열을 내게 만드는 약제이기 때문에 환자가 이런 글로피타막 같은 약을 맞게 되면은 열이 굉장히 심하게 고열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피부 발진이 심하게 나고 이런 증상들이 나오고 급기야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의식이 혼미하게 되는 그런 상태까지 벌어지는데 이러한 반응을 우리가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 그래서 이거를 약자로 사이토카인의 C 분비는 릴리즈니까 R 증후군 신드롬 S에서 CRS라는 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약제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이 CRS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 굉장히 심해서 환자가 투여하는 과정에서 가볍게는 그냥 힘든 정도지만은 사실은 자칫하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른 약제들을 같이 쓰는데 이 글로피타민과 같이 쓰는 약이 오비투주맙이라는 약이고요. 오비투주맙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던 리투스입이라는 약의 개량형 약인데 CD20에 대한 단클론 항체입니다. 따라서 이 CD20이 먼저 들어가서 CD20을 어느 정도는 제거를 해준 상태에서 너무 많은 반응이 일어나지 않게끔 이걸 좀 중화시키는 그런 약제로 먼저 투여를 하고 그 다음에 글로피타맵을 투여를 하게 돼 있는 그런 약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약제를 투여를 한, 즉 오비누투즈맵과 글로티피타맙이라는 약을 투여를 한 이 치료법은 얼마나 효과가 있느냐? 흔히 저희는 그 상품명을 많이 따서 갓사이땡 또는 가자이땡 하고 컬럼땡 이렇게 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약제의 치료법을 알기 위한 그러한 연구 결과가 미국의 제일 권위 있는 잡지인 의학 잡지인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나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총 155명의 다른 치료 이후에 재발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연구인데 아직은 이건 3상 연구는 아닙니다. 2상 연구인데 2상 연구는 다른 기존의 치료법과 비교한 것이 아니라 그냥 단독으로 이 약을 써보고 거기에 대한 치료 효과를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데이터만 얻어내는 그런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결국은 재발한 이후에 바로 재발 직후에 썼느냐 아니면 재발한 이후에 다른 약을 쓰고 난 다음에 그래도 안 들으니까 세 번째로 쓰는 약으로 썼느냐, 즉 3차 치료로 썼느냐, 이게 중요할 텐데 여기에 포함된 155명은 모두 다 기존의 다른 약을 쓰고도 안 들어서 다시 3차 치료로 쓰는 경우에 해당하는 환자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굉장히 약이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이 환자들을 치료를 하고 난 다음에 12.6개월, 즉 1년까지 쭉 봤더니 1년 동안 쭉 봐서 얼마나 이 환자들이 관해가 왔느냐. 사실은 관해가 오냐가 중요하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이런 암세포들이 싹 없어진 상태가 관해인데 얼마나 왔느냐. 39%, 약 40%, 10명 중에 4명 정도가 모두가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처음에 치료했던 환자들, 1차로 치료하고 가는 굉장히 상황이 다르죠. 2차에 안 듣는,
그래서 3차까지 간 환자이기 때문에 이 환자들이 그래도 10명 중에 4명이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괜찮은 반응이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점은 두 번째, 재발한 직후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카티라는 치료를 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카티를 치료하고도 안 되는 환자들한테 약을 썼더니 35% 정도가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카티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안 듣는 환자에게 그다음 약제로도 쓸 수가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카티를 쓰기 전에 카티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예 그냥 처음부터 3차 약으로 쓰는 경우도 39% 정도의 반응은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고, 또 중요한 것은 이걸 도대체 몇 번이나 치료해야 관해가 오느냐인데, 평균적으로 소요된 기간이 42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한 번 치료하는데 28일 정도, 4주 정도가 걸리는데, 그렇게 따지면은 두 번 정도 치료를 하니까 대부분 다 관해가 왔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까지는 우리가 치료해 보는 것이 좋겠고, 그다음에 관해가 온 다음에, 처음에 관해가 왔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몇 개월 안 돼서 다시 재발해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1년 동안, 관해가 온 상태에서 1년 동안 유지하는 환자들이 몇 퍼센트나 변화를 봤더니, 관해가 온 환자들의 78%, 약 4분의 3 정도가 관해를 유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재발이 온 이후에 이 약을 치료를 하고 다시 관해가 온 환자들한테 12개월까지 봤더니, 12개월까지 재발이 없이 환자가 살아있는 환자가 37%다, 이런 얘기죠. 기존에 어떤 약도 사실 이 정도의 치료 성적을 보인 약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는 식약처에서 이미, 미국 FDA에서 이 약을 미만성 거듭 비세포린 부종의 3차 약으로, 즉 재발한 이후에 2차 약제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을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식약처에서 허가는 됐는데 아직은 이 약이 보험으로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비용 자체가 아직은 비싸요. 어떤 식으로 치료하는 거냐면은, 이건 1주기하고 2주기 이후로 나눠서 치료하는데, 처음에 치료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이라는 것이 워낙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하기 전에 이 가땡, 즉 오비누투즈맵을 일단 투여를 하고 어느 정도 그 CRS가 올 위험성을 낮춘 다음에, 그다음에 컬럼땡, 즉 글로피타맵을 투여하는데, 이때는 아주 소량만 시험적으로 투여를 해 봅니다. 그래서 환자가 잘 견딘다, 그러면은 2주째부터 4주째까지는 매 주마다 이 약을 똑같은 방식으로 투여를 하는데, 이때 2주에서 4주째는 처음에 1주에서 투여했던 것보다는 양을 조금 더 늘리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요렇게 해서 첫 번째 1주기를 끝냈어요. 그다음에 다음 2주기 할 때는 맨 첫날 한 번만 맞는 걸로 끝납니다. 가자이바, 죄송합니다. 가자이 땡 플러스 컬럼 땡을 같이 한 번에 투여하는데, 이때 투여하는 약은 아까 증량했던 약보다 더 많은 약을 한꺼번에 투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는 이 치료를 어떻게 권장을 드리냐면은, 만약에 내가 비만성 거대 비세포린 부종에 치료를 했는데, 또는 치료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예 안 들었다든지 치료한 이후에 재발했다, 그러면 일단은 보험이 되는 약제로 먼저 한번 써 보셔요. 근데 이 약을 쓰고 난 다음에 보통 2번이나 3번을 쓰고 난 다음에 치료 반응을 봤더니 안 듣는다, 그러면은 그때 3차 약으로 쓸 수 있는 약제가 이 약인데, 물론 3차 약으로 쓸 수 있는 약제가 이 약 조합 말고도 다른 약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또 그런 약제 조합 외에도 카티라는 약제도 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카티는 여러 가지 단점이 있는 약제이죠. 그래서 카티라는 것을 제조하기 위해서 그 내 혈액을 뽑아서 외국으로 보내야 되고요. 또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 내 병이 나빠질 수도 있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보험에 대한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만약에 카티라는 치료를 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 오비누투즈마브 글로피타맙이라는 약 치료를 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이 약을 치료를 해서 만약에 환자가 부분 간의 이상, 가장 이상적으로는 완전 간에까지 오게 되면은, 그다음에는 바로 자가조혈문서부 이식을 들어가는 거죠. 그게 우리가 완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니까요. 단 현재로서는 이제 제한 사항이 두 가지가 있는데,
셋째는 환자분들이 투여를 하고 이 사이토카인 분비 증후군, 즉 열이 나고 호흡가 빠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나빠지는 그런 경우가 전체 63%가 나타나는데, 물론 이거는 가벼운 경우부터 심한 경우까지 전부 다 포함을 해서 63%고, 아주 심한 거는 이 정도까지 안 오죠. 뭐 5에서 10%, 5% 미내에서 나타나는 것이 되겠지만은, 어쨌든 초반에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실 수는 있고요. 더 큰 문제, 경제적인 독성. 한 번 치료하는데 약 75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여러 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가능하신 분에게는 저희가 소개를 해 드리고 있고, 어쨌든 젊은 분이 만약에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이 진단이 되시고 치료를 잘했는데 재발이 왔다 하면은, 현재로서는 이러한 치료법도 가능하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글로피타맙이라는 약은 이 CD20과 CD3을 결합해서 만든 바이트라는 것으로서 체내에 들어가면은 T림포세포와 그다음에 이 미만성 거대 비세포를 연결을 해서 면역 반응을 통해서 미만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오비누투즈맙은 우리가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었던 리투스맙의 개량 형태인 CD20 항체가 되겠는데, 이거를 두 개를 병합한 치료가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보고된 거에 따르면은, 치료를 이전 치료에 다 듣지 않고 3차로 치료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한 1년 때까지 봤더니 39% 정도가 완전 관해를 얻었고, 특히 카티를 치료한 이후에 다음에 치료한 경우도 35% 정도가 들었고, 두 사이클 정도 치료하면 대부분 관해가 왔고, 이게 유지되는 1년까지 유지되는 분들이 약 4분의 3 정도다. 그래서 이 치료를 받고 12개월까지 생존해 계시는, 진행 없이 좋은 상태로 생존해 계시는 이 37%이기 때문에, 우리가 권장하는 것은 3차 치료로 이 치료를 받아보시고 두 번을 받아보고 치료를 반응을 평가해서 반응이 좋다 그러면은 지체하지 않고 자가조혈모세포 이식으로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완치를 또 도모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혈액질환과 혈액암으로 치료받으시는 우리 환우분들과 그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